옛날 강원도 한 마을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어머니와 가난하게 살았다. 한영은 자신을 어렵게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16살의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영이는 과거를 보고 싶었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고 있어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때 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기력이 없고 낯빛이 어둡단 말이냐? 무슨 걱정이 있니? 그러자 한영이 마음을 다잡아먹고 말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 꼭 응시해서 제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한양이 어딘데? 네가 가면 나는 또 어떻게 하고? 어머니,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거라. 한영이는 보찜을 짊어지고 과거길을 나섰다. 어떤 고을을 지나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가서 보니 동네 아이들이 판수라고 하는 장님을 놀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개똥을 찍어서는 판수 코에 들이대며 깔깔거리다 급기야 판수의 지팡이를 빼앗아 장난을 쳤다. 애끼 이놈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아이들을 혼내고는 지팡이를 찾아다가 판수에게 돌려주었다. 어디 가는 귀신데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나요? 나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요. 고막소이다. 날도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무어가 구려. 한영이는 마지못해 판수의 뒤를 따랐다. 그의 집에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커다란 기와집이었다. 알고 보니 판수는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해서 많은 돈을 번 것이었다. 한영이 하룻밤을 묵고 나서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판수가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내가 앞날을 점쳐 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 솔깃해진 한영은 사주를 대고 판수 앞에 앉았다. 판수는 점괘를 뽑더니 이번 과거에 장원 급제를 하겠소. 하지만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겨야 하오. 앞에 고비 2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만 똑바로 먹으면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1번이 아주 어렵군요.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거든 이쌈지를 보이시구려. 그럼 뭔가 길이 생길 겁니다. 그러더니 작은 쌈지 하나를 내밀었다. 한영은 쌈지를 받아들고 길을 떠나 어떤 주막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 그날 밤 한영이가 홀로 앉아 글을 읽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주인 여자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그만 반하고 말았지 뭐예요. 여자는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한영의 손을 부여잡았다. 한영은 예쁜 여자한테 손을 잡힌 것이 처음이라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라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러지 마시오. 보아하니 혼인을 하신 분 같은데 남편분이 알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술상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영이 정색을 하고 차갑게 말을 하니 여인은 그냥 상을 들고 나가려 했다. 그때 어떤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놓으며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당신은 또 누구십니까?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영은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다. 죽을 고비를 하나 넘은 셈이었다. 한영이는 다시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숙소를 정해놓고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다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혼자 방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덩치 좋은 산에 몇 명이 달려들더니 한영의 입을 막고 막무가내로 자루에 집어넣었다. 말로만 듣던 보쌈이었다. 한영이 풀려난 곳은 으리으리한 대감집의 별채였고 거기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앉아 있었다. 처녀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모두 저희 부모님이 꾸민 일입니다. 제가 상부살을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안 모르는 도련님을 데려온 것이지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군요. 그러면서 처녀가 눈물을 지으니 한영이는 오히려 그녀가 불쌍해져 그녀를 위로했다. 처녀는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품에서 작은 금덩어리를 2개 꺼내어 한영에게 건넸다. 제 마음이니 이걸 받아주세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지요. 혹시 모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금덩어리를 받아 품에 넣었다. 다음날 새벽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자루에 넣어 길을 떠났다. 한영이는 체념한 채 떠매어져 가다가 문득 품 안에 금덩어리가 생각났다.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지금 나한테 금덩어리가 2개 있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쓸모가 없답니다. 당신네들도 못할 짓 하느라 고생이니 나눠 쓰도록 하세요. 하인들은 자루를 열고서 뜻밖의 횡재를 보고는 입이 벌어졌다. 자, 이제 됐으니 나를 처치하시구려. 젊은 하인이 한영이를 자루에 넣으려 하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하인이 만류했다. 아서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야. 이런 분을 죽이면 천벌을 받을 걸세. 우리 둘이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 없을게요. 두 하인은 한영을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어리를 담아서 강물에 집어던졌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또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죽을 고비를 벗어난 한영이는 무사히 과거의 응시에서 장원급제를 했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다. 두 정승 모두 혼기를 넘긴 딸이 있어 사윗감을 찾고 있던 터에 둘 모두 한영을 사윗감으로 점 찍었다. 서로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으니 임금이 나서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듣자니 이정승 딸은 16이고 김정승 딸은 17이니 한 살이라도 더 많은 김정승 딸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김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혼례를 올린 날 밤 한영이는 이리저리 뒤척이다 볼일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복면을 한 남자가 담을 넘어 오더니 쏜살같이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방에서 나와 사라졌다. 한영이가 얼른 방에 들어가 보니 신부가 칼에 찔려 죽어 있었다. 날이 밝자 포도대장이 조사를 실시하자 김정승은 한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놈이 범인이요. 신혼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당장 저놈을 하옥시키시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강한지 포도대장 또한 그 앞에서 설설기었고 한영이가 죄를 뒤집었을 상황이었다. 감옥에 갇힌 한영은 문득 판수가 준 작은 쌈지가 떠올랐다. 한영은 쌈지를 포도대장에게 주며 거기에 사건의 실마리가 있다고 간청했다. 하지만 쌈지에 들은 건 누런 종이 쪽지 하나뿐이었다. 그 종이에는 흰 백자가 3개 쓰여 있었는데 포도대장은 아무리 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어느새 이 이야기는 임금에게까지 전해졌고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정승에게 쌈지를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였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영을 처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정승은 그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외동딸이 물었다. 아버지 무얼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쌈지를 열어 한참을 보던 이정승의 딸은 금세 화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이 사건의 범인은 황백삼이라는 자가 분명해요. 누런 종이가 있으니 누를 황에 흰 백자가 셋이니 백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김정승 댁에 황백삼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젊은 종이 있었다. 평소 남몰래 정을 통해왔던 김정승의 딸이 도망가자는 약속을 어기고 결혼을 하니 홧김에 일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영은 겨우 살인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영이 풀려나자 이정승은 한영을 사위로 삼겠다고 나섰다. 한영이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기에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다. 한영은 촛불을 켜고 신부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신부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신부는 바로 한영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어리를 내주던 그 처녀였던 것이다. 둘은 너무 놀랐고 반가워서 말문이 막혔다.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두 사람은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